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더리움이 3% 넘게 빠지고 있고 600만 원 밑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절대 끝난 거 아니다. 이거 무조건 한 방은 더 남아 있다. 제가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 저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강조를 드렸었죠. 근데 제가 한 방 남아 있다고 말하는 건요.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최소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갔다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두 방, 세 방 더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말 최소한 진짜 보수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한 방은 무조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해주셨다면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이더리움 솔직히 말해서 차트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차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배제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지지 라인까지는 내려와줬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하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매매를 할 때 차트로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 있고 차트를 보지 않고 정말 거시적인 시장 변화로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친구는 무조건 거시적인 환경이 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차트적인 설명은 굳이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위에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점에서 딱 찍고 나서 밀렸단 말이야. 지금 밀리는 데의 이유는 조금 다양한데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지금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러우 전쟁을 가지고 젤렌스키와 푸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서 국제 정세가 살짝 어지러운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는 거지 사실 이더리움의 큰 가치의 변화는 없거든요. 다만 지금 차트적으로 여러분 여기 밀리는 부분 자체가 딱 여기 고점 찍었었던 부분까지 밀리는 거라서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저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 지지가 한 번 더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양봉으로 조금 세게 들어 올려야 되는 힘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차트적으로 신뢰가 완전히 깨졌거나 이더리움이 무너졌다거나 그렇게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구간. 특히 이 고점은 과거에서부터 형성이 된 상당히 오래된 3년이 넘어가는 그런 차트적인 지지가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적인 문제 자체는 없다고 봐요. 다만 최근에 이더리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다 보니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의 걱정은 있을 수 있다. 왜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러분 1000만 원만 들어가도 9% 빠지면 90만 원이야. 1억만 들어가도 900만 원이 빠지는 거라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뿐이지 저는 사실 지금 이더리움의 큰 문제 자체는 없다고 봐요.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많은 예측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8월 말까지 어거스트 엔드까지 8월 말까지 OK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OK라고 하면 지금 이 이더리움이 4,200불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5,000불이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여기에서 5,000불까지 열려 있다는 것이니 저 예측대로만 간다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5,000까지는 대략적으로 17% 정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방이 저는 이게 끝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0불은 넘어서서 저는 한화로 치면요. 이더리움 개인적으로는 지금 700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 말 바꿨다 그랬죠. 저 원래 600만 원에 매도를 하고 조금 나갈 거예요 했는데 제가 600 넘어서서 저 목표가 조금 올릴게요. 이거 안 팔고 조금 존버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변화가 너무 좋아지고 이더리움 수급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였고 저는 700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제가 한 방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요랬던 무빙들을 다 견디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 나오는 조정 같은 거는 조금 견뎌주셔라.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까지 지지가 되는 그 신뢰가 있는 차트적인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서 딛고 다시 한번 펌핑이 돼주길 기대 좀 해주셔라 말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을 8월 말까지 OK를 찍는 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이더리움을 연말까지 7,500불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700만 원이라는 수치는요, 진짜 애교스럽고 보수적인 수치다. 엄프로 진짜 완전히 보수적인데 700만 원 말한다. 강조를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더리움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비트마인이 계속적으로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34일 만에 이더리움 보유량 급증 120만 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 비트마인의 자체적인 이더리움 보유량은 7월보다 지금 8월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7월부터 8월까지 계속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마인은 이런 구간에서 뭐 한 거야? 그냥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면서 모아갔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모아가면서 물타고 불타고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렸던 것과 같이 그 전략이 통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는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것과 같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그 모델에 적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다? 불타기를 타고 있고, 지금 이 비트마인이 계속해서 받쳐주는 이상 저는 이더리움의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비트마인의 매수 여력도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에 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이 변하는 데에 있어서 이더리움은 확실하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했었어요. 왜냐? 이 시장에 돈의 키를 쥐고 있는 건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가 향하는 곳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뭐냐면은 사실 이 디뱅킹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디뱅킹에 대한 부분은 크게 풀어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디뱅킹이 뭐냐면은요. 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를 그냥 폐쇄를 해버리고 금융 서비스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은행이 너 안 받아준다. 우리는 너한테 서비스 제공을 안 할 거예요 라고 못 박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은행 서비스 이용을 못하면 어떡해. 이거는 금융적으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재정적이든 법적이든 뭐 규제든 뭐든 어떤 사유를 갖다 붙여서 은행이 개인, 기업 다 까버리는 걸 우리가 디뱅킹이라고 하는데, 이 디뱅킹을 누가 당했냐면은 트럼프가 당했어요. 트럼프랑 트럼프 일가족이 전부 다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조금 드렸었죠. 이게 2021년에 있었던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 때문에 그런데, 자, 이게 2020년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생긴 건데,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였냐면은 사망자가 좀 생겼어요. 폭도 측에서도 생겼고 정부 측에서도 생겼어요. 이렇게 사망자가 생기고 부정선거니 뭐니 말이 많아가지고 사실 트럼프에 대한 여론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았을 뿐더러 은행들이 이를 빌미로 도널드 트럼프를 그냥 완벽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 은행인데 도널드 트럼프 너 손절해버린다. 해버린 거죠. 어차피 이때 대통령은 바이든이었고 바이든이 권력의 키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거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야? 이거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완벽하게 이를 갈고 그래 너네가 나를 버려?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전통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변하게 돼요. 전통은행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거를 뭘 생각하게 돼? 당연히 비트코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탈중앙화 시스템이고 새롭게 떠오르는 은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비트코인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이미 트럼프와 트럼프의 아들들이 여러 매체에 나와가지고 직접적인 인터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과 3달 전 인터뷰인데요. 대형 은행 사라지길, 가상자산 지지 전면에 나서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과거 트럼프 가문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로 300개 이상의 계좌가 폐쇄된 사건. 그래서 캐피탈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자, 이렇게 트럼프 가문은요. 전통 은행한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디뱅킹,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뭘 했어? 어느 정도 복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이 디뱅킹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디뱅킹에 관한 금융기관들을 잡아내서 벌금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금융기관이 정치적으로 또는 불법적인 계좌 폐쇄, 디뱅킹을 했을 때 이를 상대로 벌금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왜 코인의 호재냐면요. 코인 거래소나 코인 프로젝트 회사 유동성을 완벽하게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은행 서비스들이 어떤 이유로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하면서 계좌에 태클을 걸었던 게, 그래서 족쇄를 채웠던 게 요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코인 시장에 제한이 풀렸다는 것이겠고, 그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코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거는요, 트럼프가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거를 넘어서서 미국 시장 자체를 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 코인 시장이 이 구간에서 끝날 만한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시적인 이 틀 자체가 계속적으로 코인의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특히 지금 변하는 판도 자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과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에는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안 가고 100이겠냐. 고작 여기에서 요거 빠졌다고 이더리움 끝났네 뭐네 할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했던 대로 무조건 보수적으로 한 방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 방.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방 기다리자고요.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요거 빠졌다고 이거 끝났네 뭐네 이거 다 팔아버려야겠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US 거버먼트,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이 포트폴리오를 쭉 살펴보면요, 어마무시한 양의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규모 자체가 240억 달러가 조금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240억 달러를 한화로 계산하면요, 여러분 33조 원이 넘어갑니다. 정부의 확인된 물량만 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요, 비트코인 그리고 각종 암호화폐를 보유한 최대 규모의 국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 코인 자체가 더 이상 개인의 놀이터라고 절대 볼 수 없죠. 미국 정부가 개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판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신고가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조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얘가 좀 쉬었다 가는구나, 넓은 아량으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한 방은 더 남아있을 테니 우리 요거 기다려보자고요. 요거 한 방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익이 달렸는지 생각을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절대 물량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사실 높은 위치는 맞아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어. 제가 아무리 이더리움이 더 간다 700만 원 간다고 해도요, 현재 구간이 고가 레벨, 신고가의 영역인 건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놓쳤다, 지금 구간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런 무빙을 보였을 때 이런 구간에서 살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한테 받아가신 분들은 25%가 넘는 수익권을 도달하셨고, 저 역시도 제가 매집하고 있는 코인은 꾸준히 끌고 갈 겁니다. 제가 리플 1000원 미만에서 사라 그랬을 때 이더리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제발 사세요 했었던 그 마인드로 매집하고 있는 코인이 있어요. 이 코인은 저는 사실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갈 건데, 알트 시장이 더 빨리 와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퍼포먼스가 더 크게 나오고 빠른 시간 내에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에 도달을 해줄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저는 계속적으로 모아가면서 이더리움 끌고 갔던 것처럼 끌고 갈 겁니다. 그 코인은 여러분 지금 요런 구간에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집하셔야 돼요. 이번 불장에서는 가는 놈만 갑니다. 수급이 나뉘어가지고 가는 장이 아니라 덩어리가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더 크게 올라가는 장이에요. 지금 시장에 이 시류를 무조건 읽으셔야 돈을 버는데, 그 매집할 수 있는 코인은 저한테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 제가 전부 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뭔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구독 인증은 어렵지 않고요. 01096
961-3036으로 저한테 매집 코인이라고 4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 인증해주셨구나 제가 간주를 하고 이 매집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업비트에서 어떤 코인 사야 되는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뭔지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 패스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발 소액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나중에 연말에는 여러분들 여행값 벌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자부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 알트코인 지금 불장 초입에 있는 그런 논리들로 인해서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시나리오는 맞을 겁니다. 리플, 이더리움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집 코인 역시 저는 퍼포먼스가 크게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리플, 이더리움 놓치셨으면 지금 이 매집 코인만 차분히 모아 가셔도 저는 하반기에 반드시 웃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10-961-3036으로 매집 코인이라고 4글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인이, 알트코인이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그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어요. 다 살 필요도 없고요. 쓰레기 같은 코인들을 굳이 여러분들이 매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코인, 근본이 있는 코인. 그런데 이 코인이 왜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지? 의아하면서 트럼프의 재료가 붙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집하셔야 돼요. 이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010-961-3036으로 문자 4글자만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불장이 아닌 것 같아도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알트코인들이 떡상하는 장이 반드시 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금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뜨기 전에 미리미리 잡아두세요. 저가 매수의 힘은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